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김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나레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레이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바로 띄어읽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레이션 낭독하다가 숨 차면 그냥 막 끊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디에서 끊어야 하고 어디에선 끊지 말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내용 전달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띄어읽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읽기, 끊어읽기, 나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잘못 끊어읽으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네, 왜냐? 문맥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제대로 잘 모르네 하고 바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띄어읽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띄어읽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과 2번 문장을 한번 보세요.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린 그녀의 머리를 보자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라는 문장이 있고, 어느새 하얀 그녀의 머리 위로 흰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네,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둘 다 어느새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1번과 2번은 어디서 끊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정답은 이겁니다. 자, 1번을 보실까요? 어느새가 수식하는 말이 뭐죠?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린 그녀의 머리일까요? 아니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시려운 걸까요? 네,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린 그녀의 머리라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와 하얗게 변해버린 사이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린 그녀의 머리를 보자. 끊고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느새가 어떤 말을 수식해주고 있죠? 어느새 하얀 그녀의 머리일까요? 아니면 어느새 흰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이 말일까요? 네, 어느새 흰 눈송이가 내려앉은 거겠죠. 그래서 2번은 어느새 하고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하얀 그녀의 머리 위로 흰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디서 끊어주고 어디를 끊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용 전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끊어줘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끊는 것이 좋을지 그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들 잘 듣고 나레이션 할 때 적용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주어는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어가 뭐죠?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는, 그녀는, 그가, 지현이가 뭐 이런 거요. 네, 이게 다 주어죠. 자, 두 번째, 독립된 부사는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때, 장소, 시간 등을 가리키는 부사가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이런 부사들은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리하여 등의 접속부사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무조건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연, 설마, 제발, 아마, 결코 같은 양태부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단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수식해주는 말은 끊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쁜 꽃, 맛있는 음식, 따뜻한 커피. 근데 이런 거는 끊어주면 이상해요. 자, 예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예쁜 꽃 이렇게 얘기하지 예쁜 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끊어주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목적어와 수어는 끊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어, 을과 르이 들어가는 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 그를 하고 사랑한다 사이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목적어와 수로 사이에 긴 부사가 들어가면 끊어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마치 며칠은 굶은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자, 마치 며칠은 굶은 것처럼 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맛있는 음식을 하고 끊고 마치 며칠은 굶은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자, 5번째는 주어절, 목적절을 이루는 말은 그 사이를 끊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주어절이라고 하면 주어는 주어인데 굉장히 긴 주어를 말해요.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 안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 안에 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수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온 엄마는 모처럼 새 옷을 꺼내 입으셨다. 자, 여기 보면 엄마는 새 옷을 꺼내 입으셨어요. 근데 어떤 엄마예요?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온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를 수식해주는 말이 앞에 쭉 길게 있죠. 이럴 때는 아침 일찍부터 엄마는까지 끊어주지 않습니다. 끊어줄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온 엄마는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절 역시 비슷한 건데 목적절도 끊어주지 않습니다. 목적절은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역시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말이 굉장히 긴 목적어를 뜻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동생이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그 목걸이를 평생 간직했다. 네, 여기서 보면 주어는 나는이고요. 나는 간직했어요. 서술어가 간직했어요. 그럼 목적어가 뭘까요? 목적어는 그 목걸이를. 나는 그 목걸이를 평생 간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목걸이예요? 동생이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목걸이를 수식해주는 말이 동생이부터 사준까지 긴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이 사이를 끊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지 않고 쭉 이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동생이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그 목걸이를 평생 간직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끊어야 할 곳과 끊지 말아야 할 곳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이 나레이션은 KBS 문학관 굿바이 미스터 셰프에서 발췌한 단문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어디에서 끊는 것이 좋을지 체크해보세요. 자, 체크 잘 해보셨나요?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자 강사는 주어기 때문에 끊고요. 발성 연습을 시작하기 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관련된 부사겠죠. 그러니까 발성 연습을 시작하기 전 하고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뒷목덜미 언저리와 목 아래로 길게 뻗은 척추의 정중앙 부분을 짚으며 자, 이 여자 강사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뒷목덜미 언저리와 그 다음에 목 아래로 길게 뻗은 척추의 정중앙 부분을 짚었어요. 그래서 자신에부터 짚으며까지는 끊을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뒷목덜미 언저리와 목 아래로 길게 뻗은 척추의 정중앙 부분을 짚으며 끊고 앙칼진 소리로 외쳤다. 자, 그리고는 자, 아까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건 끊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는 하고 끊습니다.
그녀를 바라보고 서 있는 67명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끊고 강사가 손으로 짚어주는 신체 부위에 힘을 주며 끊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자, 이 여자 강사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바라보고 서 있는 67명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 강사가 손으로 짚어주는 신체 부위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여자 강사는이 주어져. 근데 어떤 여자 강사죠? 전직 뮤지컬 배우던 여자 강사예요. 그래서 전직 뮤지컬 배우던 여자 강사는 끊고 이 뮤지컬 속성 프로그램 강사이자 우리를 공연까지 이끌어갈 공연 기획자다. 자, 이 여자 강사는 누구예요? 공연 기획자예요. 근데 어떤 공연 기획자예요? 이 뮤지컬 속성 프로그램 강사면서 우리를 공연까지 이끌어갈 공연 기획자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여자 강사는 프로그램 강사면서 공연 기획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 끊어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너무 숨이 차요. 도저히 한 번에 못하겠어요. 한다고 하면 자, 프로그램 강사이자에서 살짝 쉬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쉬어주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전직 뮤지컬 배우이던 여자 강사는 끊고 이 뮤지컬 속성 프로그램 강사이자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강사이자 우리를 공연까지 이끌어갈 공연 기획자다. 이렇게 하면 강사이자 하고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자, 강사는 주어져 끊고 4회 동안 끊고 부사니까 여기서 끊어줘요. 이곳 극장식 카페에 모인 사람들을 연습시키고 공연을 올려야 했다. 자, 여기서도 이 강사가 뭘 했어요? 사람들을 연습시키고 공연을 올려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열거기 때문에 끊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저는 너무너무 숨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짝 숨을 쉬어줄 수는 있어요. 강사는 4회 동안 이곳 극장식 카페에 모인 사람들을 연습시키고 숨을 쉬고 공연을 올려야 했다. 이렇게 연습시키고 공연을 올려야 했다. 연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끊어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단문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문제 푼다는 마음으로 한번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정답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읽는 낭독하는 연습도 많이 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두 아이 모두 신통하리만치 고분고분 서계말을 따랐는데 더 이상한 건 6째 시간 수업을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었다. 서계 보고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벌써 보이는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호되게 때려줌으로써 내게는 월권이라고만 생각되는 서계 처리를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추인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내가 다시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다. 나는 그날 내가 겪어본 엄석의 짓거리를 부모님에게 얘기한 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으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